예. 이제부터는 이제 감도 설정 부분하고 그 다음에 채도, 콘트라스트, 이제 명암, 샤프니스 요거와 관련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에서 빛이 부족할 때 디지털적으로 빛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쉽게 말하면 이제 빛을 끌어올린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측면이 두 가지인데 빛이 부족할 때 이 빛에 대한 민감도를 끌어올려서 증폭을 시켜서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높여주는 효과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빛이 부족할 때도 충분한 셔터 속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셔터 속도 확보가 아니라 이제 빛을 부족한 상태에서 감도를 올림으로써 노출을 조금 더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셔터 스피드 확보 또는 빛의 노출에 대한 확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감도를 올리는데, 감도를 예를 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지금 화면에서는 구분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도 100부터 계속 올리다 보면은 특히 이런 안부의 부분에 노이즈가 보이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제 채도, 그러니까 색 자체 컬러가 틀어지는 위색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황색 점이 여기저기 막 나타나는데 이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요.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도에. 그래서 감도를 올리면 이런 특성이 나타나니까 이런 특성이 있음을 알고 이걸 수용하는 대신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측면에 이점을 가져갈 거냐.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노이즈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건 싫고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에서 빛의 확보를 조금 더 원하느냐. 뭐 그 어떤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 싶으면은 노이즈를 덜 나타나게 하는 저감도를 쓰는데 저감도를 쓰다 보면은 이제 셔터 스피드가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삼각대를 사용을 해서 감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를 메꿔서 저속 촬영, 그러니까 셔터를 길게 잡아서 빛을 더 노광을 줘서 잡는 방식을 택하죠. 그런데 이 장노출을 주는 거에 있어도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장시간에 있는 거. 그리고 화질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감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저조도,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씀으로써 얻는 이득이 셔터 스피드고 그때 셔터 스피드를 높일 수 있으니까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으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감도를 이해하면서 도움이 되는 게 안부에서 고감도 사용하면은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안부 어두운 데서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에 보면 감도를 많이 올리다 보면 그 노이즈로 인해서 색 제한 아까 그 보여드린 여기 부분을 화살표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쭉쭉 제가 감도를 낮춰보면은 말끔해요. 매끈하게 원래 있던 그 도자기 같은 하얀색이 그냥 나오는데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 부분에 이렇게 색 제형이 떨어지죠. 노이즈가 같이 끼면서 거칠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색 제형 저하 능력도 저하 부분도 생긴다. 그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있어요. 카메라 내에. 프로그램에서도 노이즈 리덕션을 쓰는 방법이 있고 카메라 내에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노이즈 리덕션은 어쨌든 카메라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좀 세밀하게 표현한 이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감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노이즈 리덕션은 더 강하게 작동이 될 거고요. 그래서 노이즈를 생기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감도는 높였는데 노이즈 리덕션을 또 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쨍한 느낌의 해상도에 있는 그 느낌이 좀 사라지거나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팁이라면 팁인데 카메라 내에 있는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후보 정시에 소프트웨어에 의한 노이즈 리덕션을 쓰시는 게 그나마 조금 해상도 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카메라에서 쓰는 거는 어떤 부분에도 불편함이 있냐면
파일이 저장되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이즈 리덕션을 작동을 시키면 고감도를 세팅을 하고 감도를 높인 상태에서 카메라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작동을 시키면은 사진이 저장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장노출까지 썼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2초짜리 사진이다 그러면은 저장되는데 노이즈 리덕션이 작동되고 저장되니까 한 4초가 걸린다거나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고, 그래서 또 노이즈 리덕션이 작동이 되면 해상도가 저하되니까는 또 샤프니스를 또 올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 쓰실 거면은 노이즈 리덕션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을 샤프니스를 하는 게 낫지, 샤프니스를 올리고 노이즈 리덕션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노이즈 자체가 샤프니 들어가니까 더 강하게 있는 상태가 더 뭉개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 노이즈 리덕션 작동시키고 만약에 써야 된다면 후 샤프니스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내에서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금과 같이 감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깨끗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이다시피 색 재현율도 떨어지고 노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 이미지와 훨씬 다르게 거칠죠. 실질적으로 6,400하고 12,800하고 비교하면은 해상력이 떨어져 보이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내 카메라가 최대 ISO를 몇 가지 올릴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노이즈가 나한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ISO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3,200인데 난 쓰기가 좀 그러네. 그래서 난 1,600까지만 쓸 거다. 어떤 사람은 내가 쓰는 이미지에 따라 6,400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차이가 나오냐면,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샤프니스 이 부분이 좀 떨어지고 해상력이 떨어지고 여기 보면 이제 색 재현율도 떨어지고 위색이 보이죠. 이제 감도를 이렇게까지 올려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노이즈 고감도 IS 노이즈 감도라는 걸 키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상력이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노이즈가 많은데 같은 6,400이거든요. 여기 보면 조금 더 좀 뿌얘지는 게 나타나죠. 노이즈는 줄어 보이지만 알갱이 개수는 적어 보이지만 좀 약간 뭉개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저장 속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노이즈 리덕션은 카메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노이즈 감소 기능은 이와 같이 카메라 내에 있어요. 그래서 뭐 노이즈는 ISO만 올릴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장노출 시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조리개 조이고 셔터 스피드를 막 오랫동안 늘리게 되면은 카메라 자체도 열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 노출에 따른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보통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제거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감도, 감도를 일정 높여서 쓸 때 줄이는 거, 제거하는 거, 또 하나는 장노출 시 1초 이상 뭐 이렇게 우리 저속 촬영할 때 노이즈 생기는 걸 감소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해상력도 떨어지고 저장하는데 시간도 좀 걸린다. 그런데 하나의 팁이 있다면은 우리가 보통 사진에서 보면 L 사이즈, 라지 사이즈로 놓고 촬영을 합니다. JPG. 그런데 라지 사이즈로 놓고 찍는 게 2,000만화소, 2,400만화소인데 나는 뭐 M 사이즈 정도도 괜찮다. M 사이즈 하면 보통 한 2,400만화의 반이니까 1,200만화소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아무래도 크게 뽑을 것보다 작게 사이즈를 쓰게 되면은 노이즈가 조금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L 사이즈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고감도 시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L에서 M, S까지는 좀 그래요. 왜냐면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화소수가 너무 낮으니까 큰 사이즈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M 정도. 그래서 일부러 L로 안 하고 M으로 놓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5천만 원소나 4천만 원짜리, 3천만 원소 이렇게 고화수인 거는 M으로 써도 충분히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출력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200만 원짜리가 L 사이즈 카메라다 그러면 저 정도 노이즈가 보이는데 같은 6400에서 M1 그러니까 미들 사이즈로 하게 되면 1100만 원수로 저장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덜 느껴지죠. 이미지가 작으니까. 마치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는데 큰 디스플레이 LCD에서 보면은 지저분해 보이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그걸 느끼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채도나 색깔, 그러니까 명암, 샤프니스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느 카메라에나 다 이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을 좀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피처 스타일이라고 이제 캐논은 부르고 뭐 후지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니콘에도. 그러면은 그 브랜드가 정해놓은 색깔이 있어요. 이때는 이때 찍으면 좀 더 좋을 거다라는. 근데 이거는 풍경에다는 풍경에만 놓고 찍고 인물에는 인물에만 놓고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감을 내는데 이게 조금 더 어울린다 싶으면 거기다 사용하면 되고 이게 거기에 좀 어울린다 싶으면 이걸 기준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각의 픽처 스타일에서는 세부 설정에 가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샤프니스를 바꿀 수 있고 컨트라스트를 바꿀 수 있고 채도를 바꿀 수 있고 색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맨 위에 보는 거 이제 첫 번째 눈에 띈 게 샤프니스인데 예전 구형 모델들은 샤프니스 하나의 강도만 조절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세세한 임계값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또 옵션까지 세분화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효과를 잠깐 보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라이브 뷰로 한번 보고 해볼게요. 초점을 맞춘 이 물병을 보시게 되면은 색 재현율이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픽처 스타일을 지금 여기 L이면은 풍경이거든요. 풍경에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캐논의 기준에는 풍경이 채도가 기본값이 조금 화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거보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제가 상세라는 걸로 넘어갈게요. 그냥 L에서 상세라는 거 넘었다 뉴트럴로 가게 되면 이 뉴트럴로 왔을 때 이 색깔이 조금 이 파란색이나 핑크빛이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풍경으로 했을 때가 이 정도 색감이고요. 그 다음에 뉴트럴로 놓고 찍은 게 이 정도 색감인데요. 비교해서 보면 이것과 이거의 차이예요. 파란색이, 핑크색이, 풍경 쪽이 훨씬 더 진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비교해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내 맞는 스타일의 사진을 얻고 싶다면은 여기에 만약에 풍경을 설정했다면은 세부 설정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샤프니스를 조정할 수도 있고 채도, 컨트라스트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볼게요. 제가 여기서 눌러서 샤프니스 강도를 높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 아이시스라는 글자가 조금 더 선명하고요. 낮추면은 좀 흐릿할 겁니다. 또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 찍어보고 또 하나는 올려서 찍어볼게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글자보다 이 글자가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윤곽을 조금 더 강조시키고 싶을 때 쓰는 거가 이제 이 샤프니스 강도의 높임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에서 해놓는 데인데 자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스타일에서 딱 세팅해 놓고 난 다음에 계속 촬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거니까 자꾸 바꾸기는 초반에는 해보겠지만은 뭐 원하시는 대로 이제 세팅을 조금 하시면 돼요. 세세하면 이런 이제 작은 윤곽 같은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임계값을 낮추면은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나면은 바로 티가 나고요. 임계값이 높으면 많이 올려도 이제 티가 좀 덜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임계값을 낮춰놨을 때는 좀 많이 티가 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강도는 올리고요. 세세함도 올리고 인계값은 낮췄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보면 방금 전 거보다 조금 더 선명해졌죠. 색깔, 여기 있는 텍스트의 질감 이런 것들이 올라갈수록 더 선명해졌죠. 그러니까 내가 피처 스타일을 선택하는 거는 인물은 인물이 좋다 그게 아니라 이 중에 뭘 선택해도 되는데 특성이 있습니다. 풍경이 가장 채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은 편이고 여기서 상세나 뉴트럴만 내려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경으로 지금 놓고 찍은 거 여기에 바꾸기만 해도 뉴트럴로 가볼게요. 뉴트럴로 가거나 이 뉴트럴이고요. 이 차이가 나죠. 컬러나 전체적인 파란색, 핑크색, 그 다음에 쨍함 정도가 선명함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좋은 렌즈만 쓰고 뭐 조리개 조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들어가서 샤프니스를 높이고 또는 컨트라스트를 높이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것인가 아니면 좀 낮출 것인가 하는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처 스타일 말고 이제 또 내려가면 컨트라스트라고 있죠. 컨트라스트는 이제 명암이죠. 그러니까 이 명암을 강하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강하게 해보면은 또 변화를 볼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 촬영. 그 다음에 하나는 컨트라스트를 높여보면 되겠죠? 최대한 높인 거 하나. 그러면 아무튼 명암이 뚜렷해지니까 방금 전에 지금 명암이 약한 것보다 딱 봐도 뭔가 명확해 보일 겁니다. 조금 더. 이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명암이 중간값, 이건 명암값을 올린 거. 그럼 명암값을 낮춘 거를 하면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카메라에서 세팅 들어가서 내가 컨트라스트를 낮췄다. 낮춘 걸로 하나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낮은 거, 이게 컨트라스트 높인 거, 이게 중간값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좀 더 명확해 보이죠?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많이 높이고 샤프니스를 제가 많이 높였어요. 지금 이 안에서. 그런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게 카메라 내에서 많이 올리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셔도 필요가 없어요. 많이 쓰도록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썼기 때문에 이미지가 무너지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제 의견으로는 보정을 원만하게 잘하거나 손실 없이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거기서 샤프니스나 컨트라스트나 이런 걸 거기서 하셔도 되는데 뭐 보정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능숙하지 않고 자신도 없고 잘못 만졌다가는 너무 많이 이미지 손실이 있을 것 같다라면은 오히려 기본값에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은 본인은 찍자마자 나는 왜 사진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 라면은 초점이 잘못 맞은 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초점 잘 맞추고 찍었는데도 약간 힘이 없다 싶으면은 내가 선택한 피처 스타일에서 조금 더 이런 컨트라스트나 샤프니스나 채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만들 수 있죠. 여기에다 아까 앞서 배운 화이트 밸런스까지 느낌을 더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컨트라스트까지 강하게 올렸는데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채도도 옮겨볼게요. 채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색을 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채도를 높인 사진이니까 방금 전에 채도를 높이지 않은 사진에 비해서 핑크색, 빨간색, 블루가 조금 더 색이 진해졌죠. 그래서 채도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이 중에서 티가 많이 나요. 바꾼 티가. 그런데 채도를 너무 높이는 것보다는 샤프니스와 컨트라스트를 통해 가지고 윤곽이나 아니면 명확함을 좀 만들어낸 다음에 컬러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신 일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느껴지는 거라서
오히려 눈에 좀 강렬하다는 느낌이 너무 자극이 심하니까 그게 조금은 사진이 조금은 이런 말이면 좀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채도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카메라에 있는 이 이미지를 만드는 픽처 스타일이 인물엔 인물, 풍경엔 풍경 이렇게 놓고 쓰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본적으로 설정된 거인데 거기서 내가 더 입맛에 맞게끔 조절해 줄 수 있다. 컨트라스트, 샤프니스, 채도를 이렇게 조절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SO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귀찮아 안 하고 싶어 하면 오토 하면 되는데 오토로 하면 어디서 얼만큼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 이미지 찍을 때와 저쪽에 노출 차이가 있는 데서 찍다 보면은 여기는 조금 저감도 썼으니까는 이미지가 괜찮은데 이쪽을 향하면은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감도가 오토일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5천까지 올라갔죠. 방금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 5천, 뭐 이렇게 4천까지 올라가죠. 밝은 데 있으면 당연히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도를 오토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딱딱 쓸 만큼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걸 얼만큼 쓰는 게 낫겠어요? 라고 보통 물어보는데 본인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셔터 스피드가 50분의 1초, 40분의 1초, F값이 1.8인데 내가 이걸 견뎌서 안 흔들리고 찍을 자신이 있으면은 찍으면 돼요. 그런데 안 돼요. 지금처럼 제가 말하고 찍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흔들렸죠. 광량을 더 확보하기에는 조리기가 2.8 이하로 안 내려가는 카메라예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삼각대를 쓰거나 그게 아니면은 ISO를 올려야겠죠. 근데 ISO를 갖다가 오토로 해놓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0, 125 써요. 그런데 셔터 스피드가 몇 나오냐면 50분에 40분의 1초 나오거든요. 얘는 감도를 올리는데 얼만큼 올리느냐? 저 필요한 셔터 스피드만큼만 나오도록 올리는데 저 필요한 셔터 스피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렌즈가 몇 미리가 꽂혔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게 50mm 렌즈가 꽂혔으니까 얘가 50mm 영역 근처에 비슷한 40분의 1초, 60분의 1초 여기다 만약에 100mm 렌즈 꽂으면 저기 이제 저보다는 더 높은 셔터 스피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찍을 때 흔들리거나 호흡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감도를 오토로 해놨어도 셔터 스피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분한테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컨닝을 하는 거예요. 반셔터 눌렀더니 125 ISO를 쓰고 50분의 1초를 하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125보다 높은 200이나 400에다 두면 셔터가 빠르겠지? 라고 파악을 해서 셔터를 저렇게 올리면은 솔직히 100이나 200이나 400이나 이걸 노이즈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건 저감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도는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에다 두고 하니까는 160도 1초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찍을 때 말을 하면서 찍던 좀 움직인다 한들 사진이 흔들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ISO를 활용하시되 일정 이상 올릴 때는 노이즈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지 나쁜 거 아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올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안 올리려고 하는데 필요할 땐 쓰세요. 대신 이미지가 거친 거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에. 그런데 내가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다면 쓰시는 게 낫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